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동서식품 채용을 가져왔습니다. 동서식품은 사실 저는 식품업계에서 이제 정말로 가장 1티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많겠지만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는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로 정평이 나 있는 기업이어서 꼭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도 만만치가 않다. 자, 24년 상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티오도 많이 적었고 공고 자체도 많이 안 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에 그 이유하고 대응 방안을 위에 영상을 드리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완전히 시야가 달라질 거고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같은지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궁금증 다 날라갈 거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동서식품 이제 어떤 곳일까요? 동서식품은 1968년에 출범했어요. 그 다음에 커피 쪽 잘 아시죠? 다양한 계열의 커피 제품과 커피 크리머, 녹차, 곡물차, 시리얼, 벌꿀, 치즈, 비스켓 등 최고의 품질의 제품들로 이거 상품 보시면은 대부분 익숙한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자, 커피는 맥심. 자, 한국 식품 문화의 선진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맥심, 카누 같은 커피 제품들이 대표 제품이죠. 제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합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거. 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을 하는지 보면은 영업 관리는 이제 지역별로 뽑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연고지가 있다면 이 지역별 채용을 이용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내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수도권에 나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역별 채용을 이용하는 게 수도권 쪽으로 넣는 것보다 몇 배는 취업이 쉬워요. 꼭 이제 놓치지 말고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일반 관리, 제조 연구, 전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한은 10월 11일 15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자, 항목을 볼게요. 항목은 일단 1, 2번은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죠. 일단 우리가 자소서 항목에는 직무 역량 같은 거를 컴팩트하게 무슨 협상력, 데이터 역량, 나의 뭐 업무 경험 이런 거를 쓰는 항목이 있고 1, 2번처럼 스토리를 넣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스토리 넣는 항목들은 제발 경험 나열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소개하는 식으로 적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상 얘기도 맞잖아요. 이번에 인재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인재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부합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경험을 나열하지 말고 스토리를 넣어서 한 호흡에 익히게 만들고 다 읽고 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수치화에 가몰입해서 온통 숫자로 해서 성과만 표현하지 말고 그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에서는. 자,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문제점.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문제점을 제대로 적었을 때 그 전체 스토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시련이나 문제점에 빠졌을 때 이 뒷부분을 더 보고 싶은 생각에 기대감에 무의식적으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문제점을 잘 적어야 임팩트 있고 흡입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반 이상을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는지 뭐 그런 과정을 치열하고 타이트하게 적는 거죠. 두루뭉실하게 적지 말고 구체적인 이 상황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나만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얘기들을 풀어내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뭐 스토리텔링 항목을 제대로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데 상담 와 보세요. 진짜 완전 다 엎어질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거야.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항목 성장 과정인데 성장 과정은 나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선정해 쓰는 건데 유일하게 동서식품 자소서에는 괄호에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수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회사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의 삼성도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으면 사건을 잡고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말한 상황 제시 문제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동서식품만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는 게 좋은데 근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술해 주시오 라고 되어 있죠. 700자. 자,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원, 대학교 순이라고 적혀 있는 건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열하게 된다면 이런 순서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 걸 뿐이지 옆에 단서가 있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술해 주시오.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썼던 성장 과정 그 포인트대로 적으면 돼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인재상. 뭐 인재상이 동서식품 인재상이 책임감, 진취적인 자세, 협력, 유연한 사고인데 이 중 한 가지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협력을 선택한다면 동서식품의 인재상 중 저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협업했던 경우 같은 걸 붙여넣으면 되죠. 꽃보다치 학생들은 마스터샷을 잘 만들어서 되게 편해요. 첫 번째 거는 성장 과정 그대로 넣으면 되고 두 번째 거는 제가 말한 한 문장 붙여서 또 협업했던 경험, 같은 존재했던 경험. 세 번째는 지원 동기하고 자신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인데 자 이거는 700자잖아요. 일단은 지원 동기가 원래 기업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는데 제가 위에 지원 동기 원래 기본적으로 적는 방법 영상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고 직무는 날려버려요. 왜냐면 왜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지 자체에 직무 얘기를 넣을 거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을 쓰면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토리적인 부분이 아닌 나의 어떤 정말 전문성 있는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중고 신입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다면 그걸 위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관련된 업무를 해 봤다는 것만큼 사람을 뽑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걸 적으면 되고, 그런 게 없다면 뭐 데이터 역량, 협상력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 됩니다. 마지막,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뭘까요? 이거를 이제 동서시품에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이제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조직의 관점에서 써야 돼요.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성취감을 맛보는 게 행복의 정의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그렇게 작성한 다음에 관련하여라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인제 갖고 있는 경험들을, 스토리텔링 경험을 구체적으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쵸? 이것도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일단 스토리 항목을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뭐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거라고 해 놓고서, 뭐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거라고 해 놓고서,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스터소에 있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여러분 쓴 거 다 잘못 쓰고 있다니까 와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소서가 진짜 뭔지 보시게 될 거고,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다 알게 되니까 찾아오세요. 취업에 대한 궁금증 전부 날려버리고 통수 좀 들어갑시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